아프리카 돼지열병 일주일 전에 파주에서 발병했죠. 그 다음에 그 북쪽으로 연천에서 두 번째 확진이 나왔고, 다음에 한강 아래에 김포에서 세 번째 확진이 나왔고, 오늘 다시 파주에서 네 번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빠르게 번지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파주에는 벌써 두 군데 어떤 양동문장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네.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확인해 봤더니 오늘 이제 확진 판정이 최종적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김포가 네. 뭐 일자별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처음 이제 그 9월 17일 확인이라고 돼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네. 이제 여기가 파주 처음 첫 일주일 이제 전에요. 네. 뭐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천에서 발생하고 그리고 김포로 넘어갔다가 한강을 건너서 그리고 다시 파주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네 군데는 역학적으로 일단은 관련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이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게 더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그렇죠. 가늠을 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역학적인 관계의 범주 안에 있는 곳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복기가 2주라고 제가 전문가분 나오셨을 네.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올지 지금 일주일 됐으니까요. 네, 정말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시점이고, 인천 강화도에서 또 의심 사례가 나와서 신고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 파주하고 연천에서 발생했을 때 6개 중점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게 크게 보면 방역대로 설정을 한 거죠. 네.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그 6개 중점 관리 지역에서 지금 인천 강화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 게 굉장히 급선무고요. 인천의 양돈 농가들이 주로 강화에다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행히 물론 이제 지금 아직까지 최종 확진 판정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네. 그 주변에는 양돈 농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찰 활동하는 과정에서 혈청 검사를 일단 간이 검사를 했더니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자, 공기적으로는 전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번지는지. 지금 첫 번째 발병과 네 번째 발병은 역학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오염 물질이 묻어가지고 사람이나 차량이나 이런 것에 묻어서 전달되거나 아니면은 돼지가 이 오염 물질을 먹고 뭔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배설하거나 이런 경우에 전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1차부터 4차까지 확진 그러니까 첫 번째와 네 번째 확진받은 농장은 뭔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접촉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네, 역학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밝히긴 했는데요. 네. 지금 문제는 그 역학관계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의 이동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네. 아니면 뭐 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인지 또는 뭐 멧돼지라든가 야생 동물에 의해서 이 전염이 된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역학관계, 그러니까 원인의 어떤 개연성만 있을 뿐이고 네. 구체적인 전염 경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역학관계 부분을 확인하지 못해서 현재 굉장히 조금 고심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고는 있지만 답답한 좀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정부는요, 오늘 이낙연 총리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실 방역보다는 과잉 방역이 좋다. 네. 네, 그럼 뭐 우리 재난 대비의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재난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과잉 대응하듯이 방역도 더 당연하죠. 철저하게 네. 하고 그렇게 해서 확산을 막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살처분된 게 지금 8개 농장에서 2만 마리 정도 네. 되더군요. 이게 전체 양돈 농가가 6,300여 곳에 저희가 1,100만 마리 정도를 기르니까 저희 제작진이 계산을 해봤더니 2만 마리 정도니까 전체 우리가 키우는 돼지의 한 0.17% 정도? 네.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 돼지고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많은 소비자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방역에 실패해가지고 전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었고 네. 그로 인해서 돼지고기 가격이 뭐 47%가량 급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했다가 다시 안정을 찾았군요.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가격 추이를 나눠서 보면 소매 가격은 경매 오고 있군요. 가격과 소매 가격, 도매 가격과 이 소매 가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소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축분이 있고 당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 17일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 경매 가격은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지금 도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매 가격은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네, 소매 안정화된 가격은 거고요. 다시 올랐는데 저건 다분히
도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소매 가격이 오른 거 보면 다분히 소비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평균 가격으로 치면은 사실은 소매 가격이 올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소매 가격이 2,166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살짝 오르긴 했지만 네. 저걸로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양돈 수육 이런 돈육 숫자를 보게 네. 되면 평균 그 돈육 이 축산업을 하는 그 가구에서 네. 13% 정도 이상을 초과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살처분한 게 한 2만 마리 전체 돈육수의 네. 한 0.17%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영향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 국회 정보위 보고 보면 국정원에서 평안북도에서는 돼지가 완전히 뭐 전멸했다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그러니까 북한이 처음 네. 국제 기구에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 소식을 알린 것도 평안북도에서 그 네. 발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 이후에 평안북도 전체로 확산이 돼서 돼지들이 거의 다 전멸할 정도로 그렇게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돼지고기 보기가 굉장히 귀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정말 막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막는데 한 35년 이 정도 시간이 걸렸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확산하면 이걸 다시 되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네.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우상호, 김영우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